네, 사교적인 거는 인사의 특징이고 근데 또 아웃사이더라고 하잖아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딱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사실 사교 되게 모순이죠. 정체성의 혼란을 되게 많이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항이는요 1대1 관계에 굉장히 강합니다. 본연이 갖고 난 그 개성과 기질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자, 사연을 통해 우리 안의 심리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영화, 드라마, 또 책을 통해서 우리 삶의 해답을 찾아보는 감정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돋보기를 대고 있는 작품은 라미 카민스키의 이항인입니다. 리언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고서 든 생각은 이항이는 그런 요즘에 많이 흔히들 말하는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좀 이렇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지향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그걸 멋있게 생각하고 근데 그러기가 점점 더 쉽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여줬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면서 좀 더 확실하게 마이 웨이를 쭉 가는 사람. 그래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제 오늘 이 책을 다룰 거여가지고 하기 전에 저희가 이항인을 정의하는 약간 설명 같은 거를 제가 조금 정리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정리해왔거든요. 읽어주시죠. 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해외에서 먼저 정의된 거라 오트로버트라는 단어로 좀 더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오트로버트 이항인은 외향형인 인트로버트와 외향형인 엑스트로버트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좀 새로운 성격 유형을 뜻하는 신조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트로라는 거의 다른이라는 의미고 버트가 방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미국의 정신과 의사 라미 카민스키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고요. 단체 생활이나 소속감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사교적 아웃사이더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 사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교적인 아웃사이더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사교 되게 모순이죠. 네, 사교적인 거는 인싸의 특징이고 근데 또 아웃사이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싸와 아싸는 서로 정반대되는 건데 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딱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정체성의 혼란을 되게 많이 느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항인이라는 말이지만 신조어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유형을 구분할 때 딱 몇 가지로만 나눠지진 않을 거잖아요. 저는 이항인의 개념이 또 되게 반가웠던 게 뭔가 새로운 게 발견이 되고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가웠고 지금은 외향인, 내향인 또는 뭐 이항인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만 연구가 거듭되면 또 새로운 유형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즐거움과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집단 안에 있어도 집단에 섞이지 않는 사람이 이항인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이 정확하고 자기의 내면을 지키는 또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되게 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단의 강요라던가 어떤 규칙을 강하게 지켜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때는 독립심과 은밀한 저항 같은 것들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저는 사실 여전히 이게 약간 겉으로 보기엔 이 사람이 외향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은 또 내향인과 되게 많이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나도 혹시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 책 뒤에 보면은 40개의 문항에 나와 있어요. 무려 40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쭉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점수를 합하면 이제 자기가 이항인 성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책에 40개의 문항을 다 더했을 때 총점은 280점이고 그 중에서 188점 이상이 나오면 이항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88점 미만이면 당신은 이항인이 아니야라고 아주 탁 잘라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설마 혹시 하고 했는데 저는 158점 사실 나왔었어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네. 저도 해봤는데 점수가 뭐 너무 높아가지고 몇 점 나왔는데요? 260 이상이 나왔으니까요. 확실한 네, 이항이네요. 확실한 이항인. 네,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보통 항목을 정할 때 예, 아니요 체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0문항인데 각 문항마다 1점부터 7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점이 280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10개를 문항을 추려봤어요.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 내 삶에서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은 극소수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나 자신이 최고의 친구다. 나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사색을 하나의 활동으로 여긴다. 나는 통념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 사고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수줍음이 많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나는 외부에서 주어진 생각에 따르기보다 내 삶을 이끌 나만의 철학을 따르는 편이다.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런 문항들이 좀 대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항은 저도 점수가 높게 나온 것도 있고 낮게 나온 것도 있는데 각 문항별로 작가님이 뽑아오신 10개는 공교롭게도 제가 다 그렇다라고 좀 꽤 그렇다라고 했던 문항들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향인, 외향인, 이향인을 할 때 극단적으로 어떤 카테고리, 물론 이향인은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거나니까. 그런데 내향인, 외향인, 이향인을 헷갈리는 것 중에 사람이 자기 실현을 하면서 성숙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집단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하기보다는 자기 철학을 갖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 그대로 맞추기보다는 자기만의 윤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숙함의 지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은. 그러나 한번 40문항을 해보시면요, 여러분. 꽤나 재밌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체크하면서 이거는 좀 내향인과 비슷한 생각이 들기도 하겠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향인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수의 사람들과 친하고 수줍음이 많고 1대1 관계를 선호하고 이런 분들이 내향인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향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오히려 1대1 친밀한 관계를 맺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내향인과 내성적인 성격을 그렇죠. 좀 혼동하게 되기 쉬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낯가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내향인은 기본적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면 세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의 그룹이나 많은 집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카멜레온이 보호색을 쓰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는 걸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1대1 친밀한 관계에서 굉장히 당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향인은요, 1대1 관계에 굉장히 강합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진짜 잘 맺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 다른 갈림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향인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향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전 들었어요. 그 책에서는 외향과 내향은 모두 다 공동체적 가치에 순응하고 그걸 따른다.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근데 다만 이제 표출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거지. 그걸 지향한다. 그래서 그 둘을 묶어서 공동체 지향인이라고 하고, 이향인은 그냥 이향인. 공동체에 그거 지향하지 않아. 그냥 나는 이거 사회 부적응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구별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향과 내향을 좀 한 테두리로 묶고 이향을 따로 두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어쨌든 소속감이란 단어가 제일 핵심 키워드였고, 맞아요. 저자 같은 경우는 이향인에겐 선천적으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작가님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는 소속감을 좀 많이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는 느끼죠. 편이고 그동안 제가 생각할 때 소속감은 그냥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본능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 깔려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향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혼선이 오는 거죠.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외향인과 내향인은 어쨌든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향인은 그런 집단 사고의 틀 밖에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향인들은 이런 동양적인 사고, 동양적인 체계, 특히나 뭐 우리나라 같이 집단 사고가 좀 강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할 때도 훨씬 더 부대낌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소속의 욕구가 아주 기본 욕구, 생존 욕구처럼 뭐 사회적 욕구라던가 소속 욕구, 이런 이론이 만들어진 게 사실은 심리학에서도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때문에 많이 알려진 건데, 소속의 욕구가 전무하다라기보다는 이향인은 외향인과 내향인에 비하면 아주
합격하게 낮다. 낮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이 굉장히 강요되는 사회일 경우에 특히 이제 동양, 우리나라는 그쵸. 집단 문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항인이 느끼는 내면의 이 충돌, 모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항인들이 나는 사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사실 책에서도 어떤 사례로 나왔거든요. 이 카메스키가 라미 카메스키가 그 상담을 했던 이 내담자 사례였는데요. 뭐 T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약간 그런 가족 자체가 약간 집단주의 문화가 조금 강하고 서로 끈끈한 그런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서 자랐는데 이 사람이 좀 그런 성향이 아니니까 집에서 너는 왜 자기중심적이야? 약간 비난도 많이 받고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괜찮지 않고 같이 모이니까 나만 싫고 막 이러니까 나란 존재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 점점 뭐 우울감 불안감도 심해지고 나중에는 꽤나 심한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실은 그게 틀린 게 아닌 건데 이 사람이 잘못된 존재인 게 아닌 건데 좀 다른 성향을 이 사회에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틀려 너 고쳐야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고 자기마저도 그걸 그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화했을 때 병으로 정말 가고 갈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제 내담자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쨌거나 어느 세계 어디든 집단주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사회성이 없다라는 말은 상당히 비난의 말로 쓰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례 소개해 주셨지만 그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저자가 책에 이런 구절도 쓰잖아요. 우리는 모두 이항인으로 태어나는데 공동체 인간으로 길러진다. 약간 뭔가 나의 이항적인 성향이 다 있는데 사회화되면서 거세당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우프더라고요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우리가 모두 이항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면 아마 우리는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집단 조직적 사고로 이렇게 강화되어서 그냥 동그랗게 태어난 애를 네모틀에 가둬놓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 그런 기질을 맞추면서 속으로 이물감을 느끼면서 적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생 이방인처럼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정신병자로 낙인 찍히면서 가족에 의해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되기도 하고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려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적응을 하기 위해서 가짜 외향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적응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강조드리는 거는 그냥 그 적응 욕구가 너무 낮다. 딱히 필요성을 못 느낀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에서 그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식욕이 많은 사람과 식욕이 적은 사람이 있는데 식욕이 많은 사람이 정상이고 식욕이 적은 사람이 비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뭐 약간 그런 것처럼 그냥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모두 소속되어야만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욕구가 모두 강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약간 이런 그런 말. 조직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 조직의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는 건 전 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의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 일을 잘 못해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일이고 내가 느끼는 내면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본인이 본인을 좀 인정해주는 거 그래도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소속감을 좀 덜 느끼더라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이 이항인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은 뭐 성인인 우리들이 나를 알게 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좀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보통 많이 고민하는 게 맞아요. 애가 우리 애가 친구들하고 같이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고 좀 집에서 혼자 막 뭐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되게 우리 애가 사교성이 떨어진다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좀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사실은 어쩌면 내 아이가 이항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약간 이분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항인 책을 저도 이 내용은 참 좋다라고 유난히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이 이항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아이에 대한 상담을 자주 받는 편인데 첫 번째 고민이 사회성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애는 어떻게 사회성을 기르냐, 팁 좀 줘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조직 활동, 뭐 해병대 캠프나 이런 거 옛날에 정말 많이 했잖아요. 최악의 방법입니다. 사실 이항인 기질을 가진 아이들에게는요. 그래서 이항인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답지 않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중하고 관찰자다 보니까 또래보다는 어른들과 연배가 좀 높은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즐기고요. 애어른 같은 느낌이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죠. 책을 읽거나 혼자 몰입해서 뭘 하거나.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강압적인 조직 활동이에요. 집단 활동. 집단 활동. 근데 이게 그 독특한 게 뭐냐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일 수도 있잖아요. 미술이든 뭐든. 그런데 그 활동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집단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아이가 괴로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데 좀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모가 공동체 지향인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게 너무나 확신의 척도이기 때문에 아이를 문제아로 보기가 쉽죠. 그런데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선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을 먼저 좀 해보시라 권해드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을 때 집단 속에 아이를 몰아놓고 알아서 적응해라 이러기보다는 한두 명 소수의 아이들과 차근차근 우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격려해 주시면요, 아이는 자기의 직관에 따라서 굉장히 적응을 또 합니다. 되게 좋은 친구가 돼요.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아이를 먼저 관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부모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를 나누고 2학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들을수록 제가 같이 일했던 저희 90년대생 팀원들이나 이런 MZ 분들이 조금 많이 갖고 있는 성향이랑 좀 약간 결합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MZ들은 개인주의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위에 세대 분들이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막 자기 중심적이야 막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요런 이 2학년의 개념이 뭐 MZ한테 정말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넌 너무 개인주의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좀 평소에 들어가지고 막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난 뭐지,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약간 정체성 혼란이라던가 이런 걸 가진 분들한테 좀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오늘 들었어요. 인간은 사실 되게 복잡한 존재이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양자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다른 특성이지만 이런 특성을 가진 존재도 있다라고 좀 넓게 좀 더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항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왜 MZ 세대들이 유난히 이항인에 가까운 특성을 보일까? 사실 이항인으로 태어났지만 공동체 인간으로 양육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도 공동체 집단의식, 막 조직화 이런 양육 방식이 조금은 다르게 변화해서 본연이 갖고 난 그 개성과 기질을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도 들거든요. 이항인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변화하고 있다,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다만 공동체 정신에 쩔어 있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저런 지밖에 모르는 이런 개인주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저는 개인의 개성이 훨씬 더 강하게 발휘되는 게 열린 사회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하실 때 작가님이 이런 이항인이라는 개념, 새로운 개념이 나와가지고 좀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게 나온 게 굉장히 반갑다라고 하셨는데요.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변화해가는구나를 보여주는 표시 같은 느낌도 사실 들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도 약간 이 이항인이라는 개념이 또 반갑게 느껴지네요. 오늘 마무리할 때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을 때 저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딱 쳐버리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라고 자기 자신과 내 삶을 좀 대입해서 배워본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연다면 훨씬 흥미로운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항인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나르시스트를 했는데 그것도 자기중심성, 물론 그건 조금 더 병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르시스트인데 어떻게 보면 이항인은 물론 뭐 어떤 한 부류긴 하지만 건강한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또 지난번과 연결되면서 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네. 언제나 저희 뭐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도 강조하죠. 건강한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도 오늘 이항인에 대해서 이제 리언님과 이야기 나누고 또 공부한 거를 되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집단 속에서 유난히 혼자라고 느끼거나 어울리려고 해도 자꾸 어딘가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있어도 그거는 결점이거나 이상한 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들으시고 와 드디어 나를 설명하는 어떤 말을 찾았다라고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내향인도 외향인도 아닌 나를 설명하는 새로운 언어 이것이 필요했던 분에게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로 다가갔으면 바라고요.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진 분들은 라미 카민스키의 이항인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또 올지도 몰라요. 또 오세요. 네.